더 이슈입니다. 시장 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바로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부가 일부를 연기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또 즉각적으로 환율 시장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 7위안을 넘어서는 포치 현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묘한 변화가 포착됩니다. 이 부분 다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좀 움직임을 살펴보시면은요, 일단 원달러 환율 부분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22원을 돌파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지 홍콩 악재가 반영이 됐었는데요. 현재 구간대 보시면은 1210원대 기록을 하면서 어제 급등, 오늘은 또 급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위안화 환율과 좀 연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 보셔야 될 텐데요. 조금 전이었습니다. 10시 15분 구간대, 우리 시간으로 10시 15분 구간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위안화 환율 고시를 했는데요. 기준 환율이 7.0312 위안으로 0.02% 절상 고시가 됐습니다. 10거래일 만에 절상 고시가 나온 거고요. 앞서서 9거래일 연속해서 절하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여기에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도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7.07 위안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7.02 위안대까지 하락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이 살짝 이 한 발 양보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환율 분위기도 급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앞으로의 환율 동향에 더욱더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원화의 가치가 한 달 만에 5%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220원을 뚫어내니까는 직전 고점인 125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변수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흐름을 나타낼지 이런 부분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안화에 포커스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FN가이드 이가연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N가이드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 중국 쪽에서 위안화 고시 환율은 10거래일 만에 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위안화 고시 환율이란 어떤 건지부터 좀 쉽게 풀어주시죠. 네, 위안화 고시 환율은 중국의 중앙은행이 발표하는 위안화 환율인데요. 인민은행은 전날 종가에 24개 국가 통화 가중치를 매겨서 그러니까 중국과 거래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24개 국가의 통화 가중치를 매기고 거기에 경기 대응 인수라는 것을 더해서 위안화 환율을 결정합니다. 인민은행은 24개 국가의 그 통화 가중치와 그 경기 대응 인수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은 일부만 시장에서 결정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인민은행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근래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위안화 동향에 상당히 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최근에 추이 좀 봐주시죠. 네, 위안화 환율이 12차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고 이제 가파른 절하 추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를 하고 좀 더 급격하게 절하 추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을 도파한 바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에 따른 중국의 수출 경기 부진 그리고 중국 내수 경기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점에서 국내외 수요 부진 전망에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감이 재차 확산됐고 또 최근에 발표된 중국 경제 지표도 부진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을 추가 공급한 점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절하로 이어졌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글로벌 상당히 빅 이슈였던 만큼 위안화가 가진 의미가 상당했는데요. 이 내용도 좀 봐주시죠. 네, 위안화 환율 달러당 7위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11년 만에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7위안으로 하락하면서 중국발 금융위기 불안감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10년 만기 금리차에도 이제 큰 폭 변동이 없었고 또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화 환율이 지금처럼 가파른 전환 추세를 보일 이유가 없는데요. 이번에 위안화 환율 절하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이고 고의적인 절하로 분석이 됩니다.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에 위안화 환율 절하로 대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오늘 절상고시가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뭐 절상 폭이 제한적이어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 혹은 그래도 스탠스가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쪽에 무게 두고 계신가요? 네, 위안화 환율이 이제 심리적 마지선인 7위안을 돌파하고 이른바 포치 위안을 7위안을 넘어섰는데요. 이후 중국 정부는 위안화 환율 안정에 이제 주력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위안화 시장 관리에 뚜렷한 의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에 인민은행은 홍콩에서 3개월물 200억 위안 그리고 1년물 100억 위안, 1,300억 위안의 중앙은행 어음을 발행을 해서 여기에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하를 방어하는 데 나서기는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이제 내부적으로 하반기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 스탠스를 유지할 것을 발표를 했고 내부적으로 이제 유동성 회수도 딱히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안화 환율이 절상된 것은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전쟁의 그런 완화 기대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약간은 또 정치적인 이런 의미도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좀 변수가 생겼잖아요. 그동안에 위안화 약세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제는 조금은 위안화가 진정이 되는 건지 그리고 나서 또 이 포치 상태가 좀 깨질지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7위안을 하회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미국이 나머지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의 10% 관세 추가 부과를 3개월 연기했기 때문에 미중 관계 악화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절상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위안화 절하가 중국이 전 세계 교역 시장에서 수출 경쟁을 얻어서 경제적 효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에는 절하보다는 절상이 좀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제 장기적으로 위안화 절하보다는 절상 추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중국 정부의 올해 최대 정책 과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를 방지하는 것이고 또 총 부채를 낮추는 디레버리징입니다. 중국 정부의 소비 경기 활성화 정책의 추진력을 실으려면 위안화 환율이 절상되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의 또 강한 직접금융 산업 육성 의지를 감안하더라도 위안화 환율 절상이 좀 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위안화 절하에 따른 자금 이탈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또 미국의 과거 개도국 자본시장 공격 역사를 감안하면 중국에게도 이제 급격한 금융시장 개방, 또 자본 개정 자유화 등을 요구하면서 중국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금융시장의 공격을 대비해서라도 중국 정부는 취약한 이 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위안화 절하보다는 절상을 유도해서 외국 자금이 중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장단기적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절상 추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그래서 7위안이 깨질 가능성도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럼? 네, 그렇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중국 입장에서 봐도 최근 들어서의 이 위안화 약세가 마냥 달가워할 수만은 없다. 결과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기싸움을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절상 추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이와 또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 또 여기에 우리 시장 분위기까지 좀 함께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지금 위안화하고 워낙에 또 이렇게 동조화돼서 움직이니까요. 그 흐름을 좀 보면서 두 이 통화가 얼마나 좀 닮아 있는지 이 부분 좀 봐주세요. 중국 위안화하고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그 동조화 현상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고요. 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에 이제 크기 때문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면서 한번 그 위안화와 원달러 환율의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중국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의 흐름이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이제 두 군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난 왼쪽에 중국 위안화가 이제 5월 정도가 되겠죠. 5월부터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이제 절하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 대비 달러가 지금 급격하게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른쪽에 원달러 환율도 그 시점, 바로 이제 5월 중심으로 해서 위안화가 급격하게 이제 반등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원달러 환율도 급격하게 반등하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 반등의 폭은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같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도 역시 왼쪽에 이제 중국 위안화가 올해 들어서도 5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서서 이제 반등하고 있는 걸 이제 보이실 겁니다. 반등하고 있는 거 보실 거고 최근에 위안화가 이제 7위안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까지도 여기서 감지가 됐었죠. 여기서 바로 이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원달러 환율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5월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원달러 환율도 지금 이제 1220원대까지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어서 지금 원화 환율의 흐름이 위안화의 흐름을 거의 추정하고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지금 여기서 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의 흐름은 중국의 흐름을 거의 따라가고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위안화와 원화 환율의 흐름들 같이 방향성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다는 부분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과 코스피의 상관관계는 우리가 좀 자주 보잖아요. 그렇죠. 위안화하고 우리 증시도 거의 뭐 원달러 환율 대비 지수 움직임과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거의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보고 증권시장을 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좀 분석들을 많이 하시죠. 네네. 그거와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미국의 관세를 매긴 시점과 그리고 이제 중국 위안화 흐름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그 상관관계 그림을 보고 계신데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지금 파란색 선이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요. 네. 검정색 선은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 사이에 지난 이제 2018년 5월 달을 중심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한 500억 불 규모의 관세 25%를 부과하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중국의 위안화, 달러 대비 위안화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달러 대비 위안화가 반등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걸 보실 거고요. 또 이제 2018년 9월 정도, 10월 정도 선에서 2천억 불 규모에도 추가적으로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하게 된 시점이죠. 그 시점에서도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한국 증시는 주가가 급락이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렇게 증권시장과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이제 2019년 5월 달에 2천억 불 규모의 관세 인상이 단행된 그 시점도 위안화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급격하게 떨어진 걸 또 확인됐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중국의 위안화가 7위안을 올라서는 이점에서 한국 코스피 지수는 1950선이 깨지고 1900선 초반까지 밀리는 이런 급락세가 나타났었죠. 결국에 이때의 중국 위안화의 흐름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거의 비슷하고요. 그 시점에서 한국 증시는 동반 하락한 겁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하와 함께 원달러 환율 평가 절하가 되는 것이고 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증시가 밀리는 이런 상관관계가 이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원달러 환율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 포치, 그러니까 달러 대비 위안화의 환율이 7이 있다면 사실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1,200원 라인이 좀 비슷한 그렇죠. 것 같거든요. 어제 원달러 환율 1,222원까지 좀 올라가면서 이제 뭐 직전고점 뚫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찰나에 또 간밤에 이 관세 연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 반락을 해가지고요. 이 부분들 그러면 좀 아무래도 이런 글로벌 동향의 변화와 함께 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그 원달러 환율의 그 환율 월봉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의 월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08년에 이제 미국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대체적으로 지금 1,050원에서 1,250원 사이 장기 박스권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직전 고점 1,250원까지 이제 거의 근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 1,250원 선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1,250원 선을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이게 지금 10년 박스잖아요. 그렇죠.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1,250원 선 돌파하지 못했고 오늘 이제 환율이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환율은 그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네. 기술적 분석보다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최대 변수가 되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 위안화도 그렇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고 있는 것도 중국 무역 전쟁에 의해서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미국이 중국산 일부 제품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를 일단 연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환율이 이제 안정되고 떨어진 반응을 것이거든요. 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환율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안정이 되게 되면 시장도 환율 시장도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일단 달러당 7위안 정도가 굉장히 포치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지금 중국의 인민은행이 이제 7위안을 일본, 그러니까 중국의 환율 시장의 정책은 대체로 인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인위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보복 조치가 진행이 되면서 그에 따라서 어떤 그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환율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어떤 흐름이 좀 강한 상태로 보시면 될 건데 길게 봤을 때는 일단 중국은 기축통화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네. 중국은. 그래서 기축통화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위안화의 절하를 계속해서 용인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안정된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제한된 자본 유출이 많이 나오게 되면 결국엔 중국 경제도 안 좋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도 중국에게서는 7위안 정도를 유지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위안화의 어떤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 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격화될 때는 추가적인 절하 가능성도 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원달러 환율 급락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미중 무역 분쟁 쪽이 좀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네.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거 외에도 사실 환율 변수는 정말 많잖아요. 많죠. 네. 많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환율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네. 한국은행의 이제 금리 인하 내지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정도인데 지금 미국은 뭐 금리 인상 기조는 이제 사과로 들었으니까 신경은 안 쓰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달러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들이 높아지고 있는 달러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마찬가지 형상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수출이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물건을 많이 팔아서 달러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환율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달러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죠. 실적이 안 좋아지면 외국계 증권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우리나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으니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변수들이 있는데, 자,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들이 8월 24일 있는 이제 잭슨홀 잭슨홀에서 미팅 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연준에서 어떤 이제 금리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앞으로 이제 연준에서 완화적인 어떤 그 정책 스탠드를 공개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지금 파월 의장이죠.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미국의 그 금리 정책 자체가 이미 완화적으로 이제 변화된 상태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완화적인 그런 어떤 얘기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두 번째 이제 3천억 불 규모의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미국에서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준의 FOMC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분위기가 상당히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경우,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충격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완화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에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전에 수급통에서도 외국인이 계속 파는 게 원달러 환율이 너무 높아서래요. 그렇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화되면 이제 우리 증시도 좀 자금이 들어올지 위안화도 이제 약세 분위기가 조금 꺾이면은 이 자금과 관련된 동향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주식시장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 그 환율의 흐름과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들의 그런 흐름을 보고 계신데요.
수치적으로 보시게 되면 왼쪽 그림 중국 위안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이제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수급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동그라미 친 5월달 부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모두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이라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런 형태가 계속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지금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그런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네.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8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위안화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고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올라간 상태에서 가운데 외국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대거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겁니다. 결국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환차손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시각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가 진행되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하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하는 그 시점, 바로 5월 달과 지금 7월 달, 8월 달에 코스피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게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결국에 지금 증권시장은 이런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증권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수급 동향이 바로 이제 시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네.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은 결국에는 환율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죠. 그래서 현재 앞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고 무역 전쟁에 따라서 환율의 흐름이 결정되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환율은 1,250원 선 정도 선에서 충분히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더 분쟁이 더 격화될 경우 환율은 더 올라가면서 네. 증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역 전쟁이 더 나빠지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이 구간이 네. 바닥이 될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꼭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